황교안 당대표는 내년 총선은 어차피 이기기 힘들어. 어차피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그 다음 대선을 보고 움직인다. 왜? 황교안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의라고 보는 것이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의로워.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할 거야. 하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 질 거, 내년 총선에 나를 다음 대선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공천을 줘서 최대한 많은 수의 친황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다음 대선을 내가 치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은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갈라지고 다 찢어지고. 자유한국당에는요, 친황 친박 외에는 다 이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바른미래당으로 가든 우리공화당으로 가든 아니면 또 제3세력이 모인 곳으로 가든 해서 세 갈래 네 갈래로 찢어져서 우파는 3분열 4분열이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친 채로 총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교적 최근에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혹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쓱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당연하게도 여러분,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고 우파 유튜브를 보고 우파들끼리 모여서 페이스북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고는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탄핵은 정치인들끼리,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끼리의 이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 세력을 갈라놓을 수 있는 좋은 옵션이다. 어떻든 일반 국민들은 탄핵에 별 관심 없으되 민주당은 정말 이 탄핵이라는 프레임, 이것 하나로 보수 분열을 획책할 수 있고, 만약에 내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이라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보수는 또 분열됩니다. 탄핵, 박근혜, 이거를 민주당이 쥐고 보수 세력들의 분열을 획책할 수 있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쓰면 바보다.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이 안 쓸 리가 없다. 안 쓰면 바보다. 국민들은 관심 없지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찢어놓기는 정말 좋은 카드다. 국민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별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민주당이 너무 싫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대안과 비전과 개혁을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런 희망,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탄핵?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얘기일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바란다면 희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 맨 똑같이 보던 사람들 말고, 우리가 탄핵하는 사람들 말고, 국민들이 볼 때 지난 시간 보수파 내에서 권력을 잔뜩 누려놓고 당도 못 지키고 대한민국도 못 지키고 국민들에게 만족도 못 준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신뢰가 가는 새로운 얼굴이거나 최소한 새로운 얼굴이거나 아니면 뭔가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우파 세력은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혁신 개혁을 먼저 해서 문재인이 잘하더라도
문재인이 지금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이 잘하고 민주당이 잘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민주당 공격이다. 두 번째가 문재인 정권의 비판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골탈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 지금 보세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오르고 있느냐? 자유한국당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탄핵당한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을 만한 뭔가의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옛날의 자유한국당이 아니구나, 옛날의 새누리당이 아니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된다. 절반의 물갈이를 돼서, 최소한 절반 50%의 물갈이가 돼서 완전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도 세력들은, 특히 자유한국당의 리딩 세력, 주도 세력들은 기존의 당의 주도 세력들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상식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탄핵을 시킨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만 바뀌었어.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으로만 바뀌고 이 구성원들은 다 똑같아. 그때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찍어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똑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탄핵 무효를 외치세요. 그래야 당위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지 못할 거면, 탄핵이 잘못됐어 라고 외치지 못할 거면 물갈이를 해야 된다. 물갈이를. 지금까지 보수 우파 안에서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물러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백날 문재인이 못하고 민주당이 못해도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이게 상식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모를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를까요? 설마? 몰라도 문제예요. 모르면 너무 무지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무능해서 문제인 거고, 알고도 그러면 너무 뻔뻔한 겁니다. 알고 있어. 내년 총선 이길 방법 알고 있어. 자신들이 물러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물러난다.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어렵다. 그 얼굴 그대로. 국민들이 질색팔색하는 그 얼굴 그대로. 올드보이들 그대로. 조금 물갈이했어. 보이지 않는 거. 초재선 이런 사람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몇 명 물갈이해놓고 우리가 뭐 몇 프로를 바꿨느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분위기로 보건대. 그런 상태에서 표를 찍어주세요.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려고 보니까 몇 년 전 탄핵당했던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있네?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막말로 70%를 갈아엎는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주류 세력들이 다 나간다.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정말 확고한 우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바뀌었다. 70% 물갈이를 했다.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내년 총선에서 50% 이하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냥 황골탈퇴를 하고 완전 싹 갈아엎어갖고 7, 80%가 물갈이했다. 이렇게 못하겠지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다 백의종문하겠다 하고 배지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공천권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기존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확 다 갈아엎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총선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표를 주세요 라고 한다. 안 찍어주겠습니까?
못 이길 리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청와대가 무슨 짓을 해도 내년 총선은 압승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압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를까요? 지금 자유당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압승을 하고 내년 총선의 필승 전략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일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유당 물갈이하라고, 자유당 개혁하라고, 자유당 바른 목소리를 내라고. 그냥 박수만 쳐줄 게 아니라, 뭐 황교안 당대표 말 맞따라 칭찬만 해주세요. 쓴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자유당 싹 다 물갈이 안 하면 우리 내년에 너네 표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야 1%라도 더 물갈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물갈이 폭이 크면 클수록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불가능한 얘기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7, 80%가 물갈이를 돼서 완전 새 판을 짰다. 그 상태에서 당당하게 총선에 나서서 전혀 새로운 정당이 됐습니다. 찍어주세요. 국민들한테. 안 찍어줄 방법이 있습니까? 50%, 최악의 경우라도 50%의 의석수 확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 자유당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다 합니다. 싹 다 물갈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압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다. 알고도 지는 거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 여러분, 다이어트와 공부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 빼는 거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지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하니까.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거도 똑같습니다. 선거도 똑같아.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알아요. 알아. 근데 안 한다. 아무도 안 한다. 방법은 다 한다. 선거에 내년 총선 이기는 방법? 아니,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자유당 당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자유당을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인지. 지금 자유당 당지도 누구라도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이기겠습니다라는 말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유당에 인재가 안 온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데 왜 자유당에 인재들이 안 오냐? 왜 안 옵니까? 인재들이 오게 하는 방법 몰라요? 어떻게 인재들이 오는지 몰라요? 아니 80% 물갈이를 약속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80%가 물러나겠다. 자리 많아. 공천 자리가 지금 넘치고 있어. 인재가 안 오겠습니까? 인재가 자유당에 안 오겠습니까? 방법은 다 압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는 방법, 인재 영입.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자유당을 모일 수 있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근데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악담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요. 내년 총선은요. 폭망합니다. 백석? 택도 없어요. 백석은 무슨 백석이야. 개헌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지금? 개헌 저지선? 관심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개헌 저지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고 있다. 내년 총선은 우파들은 다 찢어진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지금 분위기를 볼 때 내년 총선은 우파들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좌파들은 똘똘 뭉친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자유한국당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뭔가 다 생각이 있을 거야.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높은 분들께서 다 뭔가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되도 않는 막연한 주문을 외우듯이 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뭐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내년 총선에 이길 가능성은 0%다. 없다. 제로다 제로. 이제라도 그나마 내년 총선을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네 뭐하냐? 너네 개혁 안 하냐? 물갈이를 해라. 혁신을 해라. 기득권들, 당 지도부들 힘을 내려놔라 하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1%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물갈이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얌전히 가만히 지지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움직일 거였으면 진작 움직였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비전을 보여드리고 저도 저야말로 그러고 싶어요. 야, 내년 총선 여러분 정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정치인들을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초선이든 재선이든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정말 자기 자리가 최우선이구나. 나라는 뒷전이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년 총선 지든지 말든지 나만 배지 달면 돼. 나만 어쨌든 공천 받으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D-Day는 마지노선은 12월 초다. 12월 초까지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고 뭔가 뒤집어지는 모양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다. 이길 가능성 없다. 개헌 저지선 그것마저도 못 지키게 될 것이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